안녕하세요. 매일 운이 좋아지는 습관의 작가 신은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신랑하고 이혼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랑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되어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생활할 때는 그냥 모든 게 제가 보는 시선 그대로였는데 이혼을 딱 하고 나서 세상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두렵기만 하고 너무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고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 아이들 때문에 다시 신랑하고 저하고 합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처음에 시댁에 애들을 보냈을 때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배가 고프니? 밥통에 밥이 없니? 밥을 먹지 그러니? 그러니까 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니?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당신 친손자 친손녀인데 밥을 안 챙기신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랑을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저한테 미안하다라면서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저희가 그러면 살림을 합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간이 이혼 조정 기간 3개월 안에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신랑하고 저하고는 다시 이제 합치기로 이야기를 끝내고 서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혼 서류를 제출을 했다면 이혼이 됐는데 아무도 서류를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서류에도 무슨 뭐 이혼을 했었다 어쨌든 이런 결과 없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다시 합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혼자 지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이혼하신 분들의 아픔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 둘한테 너무 이제 큰 상처를 준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저희가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그냥 무난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 큰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냐면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한쪽 눈을 의연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 어린 철없는 아이들이 이제 개눈이니 뭐니 이러면서 애를 막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는 다시 또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외국 애들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뉴질랜드에 유학을 보내게 됐죠. 그때가 2002년도에 그때 월드컵 축구로 이제 저희 나라가 4강까지 진출하는 아주 굉장히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 막 축제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뉴질랜드에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 둘이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고요.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입학을 아예 시키질 않고 그냥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뉴질랜드에 남겨놓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희 딸하고 이제 매일매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객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이제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매일 전화를 해서 이제 그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애들이 유학을 가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꾸 전화가 올 때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애가 참 순하고 착한 아이인데 뉴질랜드에 가더니 막 이상하게 얼굴에 화장도 하고 다니고 여자들이 하는 이렇게 큰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손톱에 매니큐어도 막 빨강 노랑 파랑으로 알록달록하게 이상하게 칠하고 이제 다니면서 애가 약간 히피족 비슷하게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아이는 항상 이제 전화를 하면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상한 꿈을 이제 자꾸 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놀랐던 꿈이 뭐냐면 어느 날은 이제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께서 방울을 자기한테 주면서 니네 엄마가 안 했으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이제 방울을 우리 딸한테 주는 거를 우리 딸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이제 이 신명줄을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이제 항상 아이를 안심을 시켰죠. 네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갔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가 보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리고 저는 딸을 굉장히 이제 달래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시간을 끌어왔어요. 그랬는데 자꾸 그 빈도가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자꾸 할머니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제가 저를 신을 모시게 해준 신어머니, 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신어머니께서 네가 올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네가 작두를 타야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제 안에 신은 계속 그 시간 동안 성장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셨던 신보다 더 크게 저한테 이제 몸주로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넘어갔는 줄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다시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날을 잡고 이제 신굿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신굿을 하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작두를 준비를 해가지고 칼날 위에 이제 제가 거기 올라가서 춤을 추고 그렇게 신내림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작두를 탈 때는 제 등치만한 돼지를 등허리에 업고 그리고 이제 작두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고 제가 그 위에서 춤을 추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완전히 신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돼지 저보다 저 키만한 돼지를 등허리에 업었는데도 그게 전혀 무겁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시간이 좀 흐르고 이래서 살이 좀 많이 쪘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50kg도 안 나가는 굉장히 왜소한 체격이었거든요. 그런 체격에 제가 제 무게보다 더 나가는 돼지를 등허리에 업고도 아무렇지 않게 춤을 추면서 그 작두 날 위에 올라가 있는 그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 무서운 일이었고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전혀 무섭거나 그렇지 않고요. 칼날에 올라가 섰는데도 돼지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정말 너무너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황홀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신의 힘이라는 거는 무섭고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을 모셨죠. 신을 모시고 이제 다시 손님을 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매일 저희 딸아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여행을 가게 됐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휴대폰이 터지지를 않는 곳이라서 내일은 아마 너희하고 전화를 통화를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신굿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돼서 제가 신굿을 다 끝내고 이제 딸아이랑 통화를 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에 제가 정말 또 한 번 놀랐어요. 딸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지난밤 꿈에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은 아줌마를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애원 싸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그 가운데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구경하려고 자기가 갈라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를 막아서 자기는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 딸아이는 이미 꿈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저희 딸아이한테 신명의 줄이 넘어가 있었는 걸 제가 걷어들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딸아이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꿈을 꾼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그냥 잘 유학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신을 다시 모시고 법당을 차려놓고 이제 손님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29에 신을 받아서 손님을 볼 때랑은 또 다르게 제가 신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봤던 때랑은 이제 다르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금 더 강해졌다 그래야 될까요?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오면 이제 제가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배가 아파서,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들어와서 제 앞에 앉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손녀가 아기가 실려서 아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중국 할아버지 신령님이 오셔가지고 중국말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한국말로 풀어주면서 점을 보기도 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야 배꼽 아래 아파 빨리 병원에 가봐, 큰일 났어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이제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가셨는데, 며칠 뒤에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과일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처음에 신을 모셨을 때랑 다르게 이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손님들을 보게 되고, 강하게 이제 제가 어필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신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저희 가정은 다시 이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딸아이도 안정을 찾아서 이제 무난하게 아들아이랑 같이 큰 변동 없이 이제 유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죠.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돌아보니까 아무리 제가 싫다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제 운명이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명은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떤 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을 겪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한테 주어진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이 조금 더 쉬워지기도 하고, 어차피 닥쳐서 어차피 내가 경험하고 헤쳐나가야 될 시기라면요, 그 상황을 내가 똑바로 직시해서 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한테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래? 재수없어. 신경질 나. 화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 내한테 주어져 있는 상황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그 상황의 늪속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서 그래, 기왕 나한테 이렇게 왔는 거, 그래, 어떻게든 난 이겨낼 수 있을 거고, 나는 여기서 더 슬기롭게 내가 헤쳐나가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와도 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요 정도 상황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를 긍정의 마음으로 바꿔보신다면 지금 힘든 상황이 조금 더 쉽게, 조금은 더
현명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제 편안하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이겨내고 나면 나는 더 크게 성장할 거고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